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2024년과 2025년 미국 세금 신고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세금 신고지만 이게 또 매번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올해는 개인 은퇴 계좌, 그러니까 IRA 기여 한도도 오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돈을 좀 일찍 찾아도 되는 규정도 바뀌고 심지어 무료로 신고하는 새로운 방법까지 생긴다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리한 혜택을 놓칠 수도 있고 또 괜히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 세금 신고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개인 은퇴 계좌 IRA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2024년부터 기여 한도가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개인을 퇴준비에 정말 중요한 IRA,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의 2024년 연간 기여 한도가 $7,000로 인상됐어요. 아, 7,000달러요? 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 캐치업 조항이라고 하죠. 추가로 $1,000를 더 넣으실 수 있어서 총 $8,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작년보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2023년하고 비교하면 각각 $500씩 늘어난 금액이에요. 노후 대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셈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저축 말고 직장을 통해서 준비하는 은퇴 플랜도 중요하잖아요. 뭐 401k 같은 거요. 여기에도 변화가 좀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랜들, 401k나 403b, 뭐 대부분의 457 플랜,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TSP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플랜들의 2024년 연간 총 기여 한도 역시 $23,000로 올랐습니다. 와, 23,000달러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50세 이상이시면 캐치업 기여금이라고 해서 $7,500를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35,500까지도 가능합니다. 와. 개인적으로든 직장을 통해서든 은퇴 자금을 쌓을 수 있는 한도가 정말 꽤 많이 늘었네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네. 혹시 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럴 때를 위한 변경 사항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지만 가정폭력 생존자이시거나 아니면 특정 긴급 개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요. 네.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인출하는 것부터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IRA나 은퇴 플랜에서 돈을 좀 일찍 찾아도 10% 추가 세금이 면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 페널티가 면제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른바 조기 인출 페널티에 대한 예외 조항이 확대된 건데요. 물론 자세한 요건 같은 건 IRS 간행물 590B라고 은퇴 플랜 분배금 관련 규정을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IRS 간행물 590B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세금 신고 절차 자체에 대한 소식인데요. IRS에서 직접 그것도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아, 네. 다이렉트 파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 신고 옵션인데요. 다이렉트 파일이요? 네, 이게 시범 운영을 좀 했었고 2025년 신고 시즌부터는 영구적으로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다만 아직은 모든 납세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 구조나 공제 항목이 비교적 간단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특정 참여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모든 주가 아니군요. 네, 그래서 irs.gov 다이렉트 파일 여기서 자격 요건이나 참여주 정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료라는 점은 정말 좋은데 비교적 간단한 신고라는 게 조금 걸리네요. 이게 많은 분들한테 해당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일부에게만 유용한 옵션일까요? 현재로서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소득이 많으시다거나 자영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처럼 세금 구조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요. 네네. 기존의 세무 전문가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점차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고 방법 외에 우리가 매년 또 챙겨야 하는 게 공제 항목들이잖아요. 네, 공제 중요하죠. 특히 차량 운행 관련 공제 같은 거요. 여기에도 변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4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이 조정되었는데요.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셨다면 마일당 67센트, 67센트요? 네, 그리고 의료 목적으로 운행했다면 마일당 21센트, 그리고 뭐 특정 자선 활동을 위해서 운전하셨다면 마일당 14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관련 기록, 그러니까 운행 기록 같은 걸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죠. 기록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려우니까요. 이런 공제율은 진짜 놓치기 쉬운데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다른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는데요. 혹시 2008년에 주택을 처음 구매하신 분들께 주어졌던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그때 있었죠. 네, 이 공제를 15년에 걸쳐서 상환해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환 의무가 바로 이번 2024년 세금 신고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드디어 끝나는군요.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와. 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상환 부담이 없어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정보가 나왔는데, 결국 이런 변화들을 아는 것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 활용과 위험 회피. 긴회 활용과 위험 회피. 네, 예를 들어서 상향된 IRA나 401k 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를 더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또 다이렉트 파일 같은 새로운 옵션이 나오면 신고 절차가 편해지거나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변경된 공제율을 정확히 적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기회 활용이고요. 반대로 조기 인출 예외 규정이나 세액 공제 상환 종료 같은 정보를 모르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하는 거죠. 결국 자신의 재정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맞아요. 결국 최신 정보를 잘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현명하게 계획하고 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4년 주요 세금 변경 사항으로는 첫째, IRA 및 401k 같은 은퇴 계좌 기여 한도가 상향된 점. 네. 둘째, 특정 긴급 상황 시에는 조기 인출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확대된 점. 맞아요. 셋째, 2025년부터 IRS에서 직접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신고 다이렉트 파일이 도입된다는 점. 아직 대상은 제한적이지만요. 네, 그렇죠. 넷째,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이 조정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 상환 의무가 종료된다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사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트래디셔널 IRA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 즉 수정 조정 총소득, Modified AGI, 한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Modified AGI예요? 네. 네, 이 Modified AGI라는 게 기본적으로 총소득에서 특정 항목들을 좀 조정해서 계산하는 소득인데 이게 여러 세금 혜택의 기준이 되곤 해서 매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세금은 알면 알수록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내 재정 상태를 좀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올해 여러분의 세금 신고 전략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